우리는 저번 시간에 교계에 침투한 주사파 세력의 충격적인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교계뿐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곳곳에 침투하여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386 세대의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의 각 영역에 침투하여 있을 뿐 아니라 리더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386 세대의 주사파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에 그것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86 세대의 주사파가 무엇이고 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침투에 들어왔는가를 같이 살펴보며 그들의 실체를 보길 원합니다. 386 세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대입니다. 이는 80년대 웅동권 출신들이 본격적으로 사회 진출을 시작한 30대가 됐을 당시에 때맞춰 나온 386 PC의 비유에 나온 말입니다. 3은 30대, 8은 80학번, 6은 60년대생을 지칭합니다. 386 세대의 주사파들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따르는 신봉자들로서 86년 건대 사태 이후 웅동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들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8월에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의 줄임말인 전대협을 만들어 활동합니다. 전대협은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그 규모가 커져서 1992년에는 6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전대협 발족식에 참가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주체 사상은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 세대를 점령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졌고 그들이 사회 각 영역 리더 위치가 되자 대한민국의 열매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보스티 통신 편집장으로 활동했던 베준 맨호프는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적 정복 전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치적 혼란으로 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데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건 최소한으로 요구되어지는 시간인데 한 세대의 학생들을 당신의 적국의 가치관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적국의 이데올로기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공산주의의 사상을 학생들 머리에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당신들이 볼 수 있듯이 60년대에 대학을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매스미디어의 엘리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염된 세대입니다. 그들은 특정한 행동과 반응을 하게끔 프로그램화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진실된 정보를 들고 와서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이라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의 기복적인 인식과 논리적 행동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러한 사람들은 가치적 혼돈이 완벽하게 끝난 상태이며 더 이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오늘날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각 사회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386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80년대와 90년대에 그들이 교육받은 사상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교육받은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971년에 북한에서 나온 주체 철학 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주체 사상의 교과서와도 같은 북한 정권의 정식 서적입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주체 사상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사람이다. 둘째,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셋째, 실수하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혁명과 건설을 제대로 완수하려면 실수하지 않으시는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그 책에서 말하는 주체 사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좋은 말로 시작하여 사람들을 혹하게 하지만 결국 수령으로 끝나는 사이비 같은 사상이 바로 주체 사상인 것입니다. 이런 끔찍하고 사이비 같은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과연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을까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눈을 뜨지 못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을 한번 보십시오. 프랑크푸르트아파 2대 총장인 호르크하이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츰차츰 한 해 두 해 세대의 세대를 거쳐 점진적으로 교육기관, 공공조직에 침투해 그들을 마르크스주의자로 만들어 보편적 편등주의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다. 또 문화 헤게몬이라는 말을 처음 쓴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관과 제도인 언론 매체, 연예계, 교육기관, 공직 등을 장악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문화에 등을 돌리게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386 세대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정확히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자리에 올라간 그들은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 각 영역을 공산화시키고 대한민국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길 원할까요? 루이 알트세르의 이데올로기 이론을 보면 그들의 심증을 알 수 있습니다. 알티세르는 국가를 크게 두 가지 국가기구로 봅니다. 하나는 억압적 국가기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입니다. 억압적 국가기구는 정부, 군대, 경찰, 법원과 같은 곳인데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억압적 국가기구 안에 이것을 지탱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있는데 그것이 가정, 학교, 교회입니다. 억압적 국가기구를 해체하려면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부터 해체를 해야 되는데 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성애 합법화와 학생 인권 조례 등 갖가지 방법으로 교회의 털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수십 년 전부터 교계에 침투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고 잘못된 이단 시비와 마녀 사냥으로 교계를 허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실체가 이렇게까지 드러났는데 아직도 이 시대에 무슨 종북 세력이냐며 그들을 지지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문제를 넘어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눈을 뜨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뜨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껏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사랑한다 외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모두가 깨어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